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보입니다. 오늘은 공급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 중인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떤 공급사는 가격 준수를 하고 또 어떤 공급사는 가격 자율로 판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맥락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급자라고 해서 다 같은 공급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의 운영 철학에 따라서 공급자 유형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국내에 있는 제조사인데 새롭게 런칭하려고 디자이너, 엔지니어,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해서 하나의 제품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여기에 많은 리소스를 퍼부었고, 이 제품 하나가 판매가 잘 되어야 회사에서 돈도 벌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요, 또 다른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이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상품을 공급하더라도 측정한 그 가격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공급사는 원하고요, 그 가격이 무너져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 준수를 통해서 셀러들에게 또 유통사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셀러가 그 물건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은 할 수 없죠. 대신에 이 제품을 한 개 팔면 더 많은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준수되는 상품을 가져다 파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보장이 되나 가격 경쟁으로 승부할 수 없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예요. 물론 노력은 들죠. 하지만 기획하고 생산해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물건을 소싱하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소싱하는 노력을 통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공급가를 설정을 해서 유통을 시작하죠. 그리고 가격을 자율로 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급사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셀러분들이 먼저 파는 사람, 선점해서 먼저 이 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제품을 소싱했는데 그 제품이 가격 자율이고 판매를 해도 마진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놓쳤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갖고 왔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리브랜딩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시는 또 그런 공급사 분들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획 개발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제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또 강해요.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가격 준수로 또 물건을 공급하기도 하고, 셀러들이 가격 준수를 잘 지키는지 또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요런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판매 방식이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실제 마케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마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들도 다 같은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공급자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의 그 운영 철학이 담겨져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 뿐이지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셀러들도 다 같은 셀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가격 경쟁을 통해서라도 판매를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이 제품의 수명이 다 끝나면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는 그런 셀러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다른 셀러분들은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구해서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팔고 싶다, 이런 셀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사의 유형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요, 또 그리고 또 본인의 유형도 조금 파악을 해서 나한테 맞는 공급사는 어느 쪽인지도 좀 파악을 해서 물건 소싱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데 나는 이제 자율적으로 막 판매를 해서 가격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시장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빨리 팔고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인데, 공급사는 이제 가격을 준수해서 이제 유통을 하려는 이런 제조사들을 딱 만나게 돼서 나의 그 운영 생각과 그 공급사의 운영 생각이 다르다고 그 공급사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급사가 뭐 잘못했다, 아니면 뭐 셀러가 잘못했다, 이렇게 뭐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셀러이음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셀러이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운영 철학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공급사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주고 가격 준수를 통해서 셀러의 마진도 보장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철학에 맞는 셀러분들만 우리 쪽에 오셔서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예 공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셀러분들이 이제 요 공지를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셔서 자신의 철학과 좀 안 맞는다고,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공급사들 중에서도 셀러이음에 입점을 하셔서 전혀 이제 가격 통제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요 운영 철학과는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폐점을 통해서 물건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운영하는 그 사람의 입장 차이일 뿐이다. 누가 옳고 그르다, 이것을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공급사의 공급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셀러들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나랑 결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네요. 사실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총판 업체나 본사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정말 팔기 어렵지만 사실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더 많이 남고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팔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오래 하려면 그래도 가격 준수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